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여러분 386 세대라는 용어를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나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또 설사 이해 당사자라 손치더라도 386 세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86이란 용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이 용어를 그들이 대학을 다니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데가 30대인 1990년대에 이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97년에 처음 이 용어가 386 세대라는 용어로 만들어졌고, 용어로 만들어진 배경에는 1차적인 배경에는 그들이 핵심적인 소비자 세대로 대두되면서 386 세대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그들이 90년대에 386이 30살이 되었을 때 인터넷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인터넷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가져오고 하나의 가치로 가져와서, 그리고 그 인터넷을 시장으로 활용한 세대가 386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386은 90년대가 지나면 486, 2000년이 되면 이들 나이가 30대가 아니고 40대가 되죠. 2010년대가 되면 50대가 되죠. 그리고 2020년대가 되면은 60대 후반이 됩니다. 그전 세대를 산업화 세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 386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386 주사파, 주사파들은 386 아닌 사람들도 그 뒤에 주사파로 전향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 조직에 들어가가 계급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두머리들이 386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은 1987년 6월 항쟁 때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서 실제로 군부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가져오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틈새를 이용해서 친북 성향으로 돌았으면서 주사파라는, 다시 말하면 김일성 혈통을, 주체사상을 최후의 개념으로 두는, 성경으로 치면 예수가 최후인데 그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 대신 김일성을 잡아 여면 바로 주사파로 보면 됩니다. 주체사상을 믿는 사람들 주사파입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들은 이들을 꼰대 세대라고 부릅니다. 386 세대라고 해서 다 주사파로 빠진 건 아닙니다. 386 세대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서거나 그쪽을 더 선호해서 그 체제, 그 흐름 속에서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 자본주의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30% 이상이 그쪽으로 확고하게 돌아섰다고 보면 됩니다. 그 주사파는 확실하게 이런 87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우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껍데기 속에서 사실은 김일성을 주체사상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보고, 김일성 혈통이 순혈통이라 보고, 남북 연방제 통일을 끌고 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주사파들이 90년대 후반부부터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정치 감각이 있거나 정치 능력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국가를 살리고자 하는 애착이 있거나 열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치 세력이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한다라는 흐름에 의해서
60, 50 때 다시 말하면 87 항쟁이 있었고 60에 들어와서 이들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신선한 충격으로 떠올랐지만 그 후로 20여 년간 이들은 대한민국의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을 장악하고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빨대 꽂아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다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강남 좌파라는 거죠. 강남 좌파라는 것은 꼭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빨대 꽂아 즐기면서도 머릿속의 이념은 오직 북쪽 김정은을, 지금은 김정은, 그전에 김정일을 향해 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386 세대가 권력을 독점,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쓴 우석훈 박사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권력을 독점한 세력이 386 세력이고 사실 이 386 세대가 스스로 민주화 운동인이 어쩌니 하면서 번지르르하게 슈가 코팅 해놓은 것은 프랑스의 68 이 혁명을 일으킨 세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절대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잠깐 프랑스의 68 세대,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68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드골 정권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 학생과 그리고 노동단체들이 노동자가 혁명을 시작한 겁니다. 이 68 혁명은 실제로 시작한 날은 5월 3일에서 6월 23일 50일간에 끝났지만 끝나게 된 이유는 6월 23일 총선을 다시 하게 됨으로써 드골이 사실은 그렇게 공권을 개입을 시키고 이 경찰을 불러들이고 나라가 거의 프랑스라는 나라가 없어질 상황쯤 되니까 총선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혁명은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지만, 성공으로 끝나지 못한 이유는 총선한 결과가 더 극우들이, 우파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일으킨 20, 30대의 중심 세력인 20대, 30대의 생각은 뭐냐? 구좌파들의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하다. 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종교, 경제, 정치, 권위주의 이런 데 대해서 복종하라는 데 대해서 참을 수 없다라는 정도였는데, 그리고 그런 권위주의 세력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니까 이걸 고쳐보자는 건데, 이 68 혁명에서 신좌파들이 일어나서 주장한 건 뭐냐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지루한 거는 싫다. 뭔가 전부 새로운 가치관을 한번 도입해보자. 종교부터 고리타분하다. 왜 성은 꼭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나? 동성애는 어떠냐? 종교도 꼭 국가가 그리고 캐톨릭이 주장하는 대로만 가야 되느냐? 종교의 자유도 가지자. 그리고 이 무식한 무능한 정부는 정치 경제만 얘기하고 종교만 얘기하는데 환경 문제는 어떠냐?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 문제도 다른 가치관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든 이슈를 다 가져옵니다. 골자는 뭐냐? 더 새로워지고 더 해방, 골자가 해방입니다. 해방,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사실은 이 프랑스의 68 혁명의 진짜 기원은 어디냐? 물론 프랑스에서 시작하고 다른 나라에서 해라고 꼬드긴 건 아니지만 영감을 어디서 얻었느냐? 인센티브가 어디서 왔느냐? 베트남 전쟁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는 독일에게 진짜 자존심 완전히 다 꾸기고 졌어요.
독일한테 진 것만 해도 분한데 옛날 영국과 어깨를 맞닿으면서 전 세계의 식민지국을 안 가진 데가 거의 아프리카 뭐 유럽 안 가진 데가 거의 없다고 할 지경인데, 그리고 인도 차이나 여기까지, 특히 인도 차이나에 있던 이런 식민지국을 미국한테 다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그들을 식민지국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 다 해방시켜줬지만 그들의 시장으로 활용한 겁니다. 독일한테 얻어 터진 것만 해도 분한데 자기들이 속국으로 데리고 있던 인도 차이나까지도 미국에게 다 뺏기니까 그 분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구겨졌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터졌는데 그 베트남 전쟁판에 들어갔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미국이 죽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프랑스가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자존심을 당하고 있어도 되나? 베트남에서 하는 꼴보이 미국 별거아니네. 이런 감정이 더 밑바닥 더 깊은 곳에 깔아있는데 드골이 하는 이 권위주의를 보니, 드골 정부 정권 체제가 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 임페리얼리스틱한 제국주의적인 미국이나 똑같다. 국내에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20대 30대 노동자가 핵심이 돼서 1000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혁명 자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로 이게 번져갔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거의 무슨 유행병처럼 일본에서는 전공투라 해서 전국 학생 공동투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산당이야말로 진짜 일본이 가져야 될 보수적인 정권이고 보수적인 가치다 라 들고 나와서 그 당시 미군 기지를 막 침범하고 불을 지르고 난리를 지겼어요. 물론 제일 처음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은 대학의 이 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 특히 사학이 그런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껴 학생들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산당으로까지, 일본 내에 있는 공산당은, 일본 내의 공산당은 지금도 정식 당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됐습니다. 그 유행병 20년 후 대개 폼난 거 멋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된 일본의 혁명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그 모양을 가져와가 흉내냈습니다. 그게 뭘 접붙였나? 주사파라는 주체 사상을 거의 접목을 시킨 겁니다. 뭐 주사파들이 반일을 한다고요? 이 오리진을 보면 친일이죠. 일본이 하는 거 흉내내고 프랑스가 하는 거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가 하고 일본이 한 거는 우리나라 주사파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 그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공산주의를 하늘처럼 모시면서 그걸 숭배하고 거기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통일을 하고 그들 중심으로 하는 통일을 하자라는 혁명은 프랑스에도 없었고 일본에도 없었고, 이게 뭐 베트남에까지 가고 뭐 전 세계로 중동으로 퍼지고 뭐 유럽으로 퍼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혁명에도 독특한 대한민국의 주사파 같은 성격을 가진 혁명은 없었습니다. 이 주사파들 노동쟁취, 노동혁명이 가장 신성한 가치라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어. 제대로 졸업도 안 해. 민주운동한다, 민주화 운동하면서 도망다니고 감옥 다닌 걸 세월이 지나 계급장처럼 쓰면서, 그러다가 정치풍토가 90년대 말부터 김대중 때죠.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여 정치를 한다. 김대중, 김영삼 때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여 정치를 한다니까 틀을 잡은 거예요. 그때 틀을 잡고 점점점 그 그라운드를 키워서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서는 쇠고기 먹으면 대가리가 구멍 숭숭 숨기고 다리를 절고
어? 미친다 라는, 미치갱이가 된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려가 한번 재미를 보더니 그 기반을 만들어 더더구나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지금 주사파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면서 청와대에 63명의 핵심 행정관 비서관 중에서 20명을 주사파를 들고 들어갑니다. 주사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의 행동 강령, 하나의 생각, 수직적인 결정체제.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지금 조국이 법무부 장관 안 돼도,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도 문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국보다 조금 덜 해먹고 덜 변망을 피했을 뿐이지. 어쩌면 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문화를 가치투쟁의 장으로 봤습니다. 이 문화가 뭡니까? 영화, 언론, 영상, 방송. 완전히 지금 장악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가치투쟁의 장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시장이니까. 이 세대야말로 인터넷이 도입되는 세대인데, 인터넷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산업화 세대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후 바로 직전에 태어난 세대들에 비해서 이들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정보산업에 대한 의식 전환에 아주 잘 적응해간 세대들입니다. 그런데도 뭐 김대중 때 또 벤처 사업까지 하니까 경제 체제 자체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경제 체제 자체가. IMF 때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IMF 때 부장 회사의 임원들은 다 50대 중 이상입니다. 그들이 다 쫓겨났어요. 이들은 40대일 때입니다. 그들이 쫓겨나고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다 이 386 세대들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 이 중에서 주사파를 만들어서 김일성이 우리 진짜로 예수 같은 존재다라고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의 헬조선을 만든 건 누구다? 저 얘기뿐 아니에요. 우석훈 교수 얘기나 오늘 아침 김홍수 논술위원이 얘기한 거라. 386이 바로 20, 30대의 등골을 빼먹는 거야. 지금 이들이 헛뿌리고 있는, 총선을 위해서 헛뿌리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 지금 3일만에서 40만 원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17만 명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 이 관리하는데 420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GDP가 얼마입니까? 약 1600조 정도 되는데 공무원 17만 명 관리하기 위해서 GDP의 4분의 1을 써야 되는 꼴이 나옵니다. 이건 누가 다 돼요? 20, 30대 철딱선이 없이, 이렇게 철딱선이 없이 이 주사파들의 하는 데 대해서 박수를 치고 김정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정신없는 거죠. 역사를 보십시오. 혁명을 누가 했어요? 20, 30대들이 다 혁명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20, 30대들은 둘 중에 하나야. 386 세대가 자본주의에, 물론 386 세대의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장에 미끄럼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민주화 운동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고 거기에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20, 30대가 지금 기울어지는 게 어디예요? 주사파 쪽으로 기울어진 20, 30대? 이 정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만날 잘하고 있다고 여론조사하면 20, 30대가 제일 많은 이유가 이 주사파의 생각에다가 손뼉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다른 그룹의 20, 30대? 이게 헬조서이다. 맞습니다. 386이 다 자본주의에 빨대 꽂아 좋은 거 다 빼먹고 있으니까 세금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생존 문제라든가 공무원 17만 명 뽑는다고 자기들이 좋아해? 결국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야.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고 일일이 날라야? 당신네들이 내야 될 거야.
청년 실업수당 50만 원 준다고 이 대통령 너무 좋아? 그건 누가 다 감당해야 돼요. 65세 이상이 지금 1,000만 명에 이르니까 불과 수년 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지금 65세 이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65세가 뭡니까 지금? 현재 연금 주는 나이입니다. 지하철도 공짜로 타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세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20, 30, 주사파 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나머지 20, 30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혁명이라는 건 결국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지만 가장 크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주사파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20, 30대 그대들이 해야 될 것은 새로운 혁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 없어요. 게임이 훨씬 재밌어. 정치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20, 30대를 끌어들여 정치판으로 끌어들려고 사람이 없어. 진짜 사람이 없어. 자유한국당 보수당이 키우지 않는 잘못도 있지만 왜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30, 40대 총리가 왜 나오느냐고요. 30, 40대 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작에 그들은 국가 경제나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냉소적인 게 아니라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공부하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이 갖추어져서 대통령 되고 총리도 되는 겁니다. 꿈을 잃었다고 힘들어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아프다고만 응석을 부리고 있을 때냐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 문화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바로 가치투쟁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뛰어난 SNS 능력, 386 세대들이 처음 인터넷 세대로서 재미를 봤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은 팡의 시장입니다.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A가 하나 더 생각이 안 나는군요. 이 새로운 4차 혁명의 세상으로 뛰어들어 여러분들이 20, 30대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 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시도할 때 그게 바로 문화혁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혁명이라 하면 중국에 뭐 진짜 모태똥이 사람을 탱크로 깔아 죽이고 머리에 지식인들 머리 먹물 빼려고 전부 다 귀양 보내고 이것만 문화혁명 아닙니다. 인터넷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문화혁명을 지금 20, 30대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386 세대의 일부의 권력을 장악한 주사파들이 만들어 놓은 김일성을 따라가고 서울 한복판에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문재인은 세종이고 김정은은 태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면서 손뼉치는 참 터무니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못지않게 더 형편없이 전락하는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이나 하고 청년 실업수당이나 받고 이 대통령이 주는 포퓰리즘에 따라서 손뼉이나 치고 여론조사할 때 그래도 박근혜는 권위적이고 박근혜보다는 더 말이 소통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소통이 되죠? 어떻게 소통돼요? 얼굴 편안하게 생겼으면 다 소통됩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어. 주사파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냐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믿는 사람들은 주사파의 대척점이고 적인데 그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안하는 말을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다? 그 임무는 누구다? 지금 20, 30대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과
방송과 영화와 SNS와 커뮤니케이션. 최근에 20대에 한미동맹 연구 클럽이 생겼습니다. 꽤 됐습니다. 새벽당이란 당도 박결이 이제 일대 회장을 하고 대표를 하고 여성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한미동맹 20대 청년 모임이 저보고 며칠 후에 특강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한 줄기 빛을 보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으려면 지금 꿈을 가진 20대 30대의 문화혁명이 없이서는 불가능합니다. 386 세대 산업세대를 꼰대라고만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할 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제 방송은 20, 30대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해도 직접 들어와서 볼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386 산업화 세대들이 제 방송을 보는 거의 주 애독자 애청자층입니다. 꼭 공유를 해 주십시오. 제 이 프로를 그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꼭 바랍니다. 건설적인 제안, 토론도 강력히 바랍니다. 그냥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토론이 절실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